안녕하세요. 파워운동 생략의 최대엽 교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생체 에너지학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달리고 뛰고 수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골격근 세포들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인체에서는 매분마다 수천 개의 화학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대사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체 에너지학, 바이오 에너제틱스는 무엇일까요? 이는 모든 세포들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과 같은 음식을 분해시켜서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용 가능한 에너지 형태로 전환하는 화학적 경로를 우리가 생체 에너지학, 바이오 에너제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대사작용을 얘기했는데요. 대사작용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작용이죠. 그래서 분자를 합성하는 동화작용이 있고요. 분자를 분해하는 이화작용이 대사작용에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식사를 하면 그러면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와서 위장과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음식물 속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탄수화물은 우리가 입에서는 전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분은 덱스트린과 메가당으로 돼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인 포도당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단백질은 위장에 들어가서 짧은 단백질로 분해가 된 다음에 짧은 단백질은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방은 위장을 거쳐서 소장에서 모노아실 그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식이소미소는 위장과 소장, 대장을 거쳤을 때까지 식이소미소로 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과 공복감을 주지 않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식이섬유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생체 에너지학은 우리 인간은 산소가 65%, 탄소가 18%, 수소가 10%, 질소가 3%고 그 외에는 이렇게 마그네슘이나 아연, 나트륨 이런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기물이라는 것은 오가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음식점 가서 아니면은 식품 매장 가서 오가닉 많이 찾으시죠? 오가닉이라는 것은 탄소, 카본을 함유하는 화합물을 오가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기물은 탄소를 함유하지 않는 화합물을 우리가 인오가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세포는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에 보호되어 있는데요. 이 세포막은 원형질막이라고 하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세포를 구분시켜주는 반투과성 장벽을 얘기를 합니다. 핵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DNA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옥시리보 뉴클레오릭 애시드를 우리가 DNA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린 이유는 각각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 안에 물질을 구성하는 세포질이 있는데요. 세포질은 근형질이라고 하고 포도당 분해를 조절하는 요소가 있으며 우리의 에너지원인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질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핵은 DNA로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질 속에 가장 중요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세포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근육을 보면요. 그래서 근육 속에는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고 궁금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근육은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근섬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근섬유 안에 세포 속에 있고 세포 속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핵도
근섬유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의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발생을 하면 우리 근육에서 ATP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에너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등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생물학적 에너지는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합성이라는 그런 작용으로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근데 동물은 식물과 동물들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것을 우리의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자, 탄수화물은 C6H12O6죠. 그래서 탄수화물에 우리가 산소를 6개의 산소 분자를 공급을 해주면 그러면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마지막에는 6개의 이산화탄소와 6분자의 물로 그 생산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쓰면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CO2와 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효율적인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할게. 자,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탄수화물은 C6H12O6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산소가 6개 분자가 활용이 되면 그러면 각 탄수화물이 카본이 하나씩 분해될 때마다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나머지 부산물로는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로 부산물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6개의 이산화탄소는 호흡으로 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내뿜고 물은 우리가 체외로 배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음식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면 화학작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에너지 소비 반응이 또는 에너지 생산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화학적 작용의 결과로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소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학적 과정의 결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생산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세포의 생산 반응과 소비 반응이 맞물려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소비 반응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커플드 리액션이라고 해서 연결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작용물질에 의해서 그래서 생산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 작용물질이 또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생산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coupled rea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산화와 환원의 반응입니다. 산화라는 것은 원자나 분자로부터 전자를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가 옥시데이션, 산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환원이라는 것은 원자나 분자에게 전자를 추가하는 과정을 우리가 환원 또는 리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산화제라는 것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산화제라고 그러고요. 환원제는 전자를 기부하는 원자나 분자를 환원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이 있어서 전자 전달 체계에서 보면 NAD와 FAD가 있습니다. 이 두 효소는 수소 또는 전자의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효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산화제가 되고 어떤 때는 전자를 기부하는 환원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NAD 플러스는 산화 상태인데요. 이때 두 개의 H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면 그러면 NADH가 돼서 환원 상태로 되는 거고요. FAD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이온 전자가 두 개가 없는 상태에서 두 개가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FADH2가 돼서 그래서 환원 상태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효소라는 건 무엇일까요? 효소는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세포의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효소라고 얘기합니다. 효소는 보통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효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런 효소들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촉매작용을 해서 반응 비율을 증가시키는 거죠. 다시 할게요. 자, 우리 몸에서는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세포의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을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들은 단백질로 분류되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가 요구되는데요. 효소는 이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촉매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반응 비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물이 이렇게 있고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높은데요. 효소가 있으면 그러면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적게 만들어서 그래서 반응물이 빨리 활성화가 돼서 생성물을 만들 수 있게끔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의 활동에 미치는 그런 영향 요인들을 보면요. 첫째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효소는 최적의 운동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고요. 보편적으로는 37도보다 높으면 효소 활동이 증가하게 돼서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생성물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온도가 높으면 그러면 효소 활동을 위축시키게 됩니다. 효소에 또 하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소 이온 농도입니다. 우리가 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효소는 최적의 폐하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는데요. 보통 7폐하보다 높으면 효소 활동이 증가하는데 너무 적정 pH 범위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효소 활동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산도가 높아지면 pH가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효소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렇게 슈크라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효소 안에는 활동 부위가 있는데요. 이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기질을 우리 자당이 이렇게 효소와 그 다음에 기질이 이렇게 합치게 되면 그러면 효소가 이 자당을 자당과 반응해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생성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효소는 다시 자유롭게 다른 자당을 받아들여서 포도당과 과당을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병리 진단을 위한 그런 혈액 요소들이 있는데요.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효소를 측정함으로써 젖산탈수소 효소를 측정하면 우리가 심근경색증에 대한 것을 평가할 수 있고요. 크레아틴 키나제는 심근경색증이나 근육, 태행, 위축과 관련된 질병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칼리 인산 분해 요소는 뼈의 암종이나 폐쇄항달, 아밀라아제는 췌장염이나 천공, 소화, 궤양, 그리고 알돌라아제는 근육태행 위축에 대한 그런 질병을 평가를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효소들입니다. 자, 효소의 촉매 반응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기질 분자, 아까 자당이나 이런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기질, 서브스트레이트가 효소하고 붙으면 효소와 기질이 복합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체온이 아까 효소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인간의 체온은 37도가 정상 체온입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죠. 그래서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효소 활성화가 증가가 됩니다. 또한 pH가 7에서 8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효소 활성이 최적화돼서 그래서 효소 활동을 더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중요한데요. 영양소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그러면 이런 영양소들이 신체 조직의 유지와 보수를 해주고 세포 내 화학 반응을 조절해주고 근육 수축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줍니다. 또한 신경자극의 전도 물질을 만들어내주고 내분비선에 의한 분비도 도와주고 신체 조직의 생성에 따른 화학물을 합성하고 우리 몸이 성장과 생식하는 데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탄소나 산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음식 섭취하는 거에 55%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탄수화물 1g은 약 4kcal의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단백질을 세이브해주고 혈당을 유지해주고 해독작용을 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포도당인 단당류와 그리고 설탕과 같은 이당류 그리고 3개의 이상의 단당류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식물 섬유소나 전분 같은 다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방입니다. 지방은 약 1g이 9kcal의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질인데요. 우리는 음식 섭취하는 데 있어서 지방을 30% 미만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방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방 섭취하는 데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지방을 산화시키는 데는 비타민 A가 필요합니다. 자, 지방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지방산은 근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주요 지방 형태를 우리가 fatty acid에서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럼 트라이그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은 어떻게 되어 있냐? 지방세포로 저장되어 있고 골격근을 포함해서 여러 세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의 인격에 많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중성지방입니다. 그리고 세포 내 인상과 지질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 형태의 그런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는 신체의 세포와 합성되고 음식으로도 섭취하는 거고 그리고 성호르몬을 합성해주는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지방을 스테로이드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자, 지방은 온도 조절과 내부 기관을 보여주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세포막을 구성 성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결합체를 우리가 단순 지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단순 지방은 이렇게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유라고 그러고 고체의 것을 지라고 그러는데 단순 지방은 상온 상태에서 고체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이라고 fa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지방산이 많고 식물성 지방에는 이렇게 팔미틱이나 스테릭 오레릭 리노닉산 같은 그런 지방산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복합지방과 유도지방이 있는데요. 복합지방은 이렇게 인지질과 그리고 당지질이 복합지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스테로이드나 콜레스테롤 같은 것을 우리가 유도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방산을 우리가 흡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화지방산은 10%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화지방산은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이 60%인 버터와 포화지방산이 20%인 마가린은 어떤 것이 더 좋으냐 하면 그러면 포화지방산을 적게 함유하고 있는 마가린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불포화지방은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어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90% 정도는 지방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의 90% 정도는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 불포화 지방산에 이렇게 옥수수 기름이나 아니면은 콩기름
그리고 어유 등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자, 우리 인체의 70에서 75%가 물인데요. 단백질은 10에서 25%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처럼 산소를 운반하거나 아니면 질병과 싸움을 할 수 있는 항원을 만들어주고, 아까 얘기한 효소, 반응에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도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근육의 수축에 필요한 액틴, 마요신, 트로포닌도 단백질이고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그런 결합조직 콜라겐을 단백질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과 같은 단백질 호르몬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도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의 1g은 약 4kcal의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아미노 애시드라고 부르는 그런 단순 문자로서 20여 가지의 그런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9개의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으로서 체내에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운동 중에서는 알라닌이라는 것이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당원을 합성하는 데 사용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소류신, 알라닌, 류신, 발린 등은 근육세포 내에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참여하는 대사 매개물질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류신이라든지 발린이라든지 알라닌 이런 것도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은 근력신경과 신경기능을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촉진하는데요. 지용성 비타민에는 A, D, E, K가 있습니다. A는 눈과 피부 건강을 유지해주고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방지해주고,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토코페롤인 비타민 E는 비타민과 필수지방산 파괴를 예방해주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수용성 비타민에는 B와 C가 있는데요. 비타민 B는 이렇게 리보플라빈 B2, 나이아신 B3, 피리독신 B6, 폴릭산 B9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수화물 대사작용에 필요하고 피부나 신경에 그리고 또 소화기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새 많이 유행하는 폴릭산 B9은 적혈구 조절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비타민이 부족하면 뇌신경계가 불안전해지기 때문에 비타민 B는 우리 몸에 적정량을 항상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 C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스코르빈산. 이 비타민 C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췌세포를 강화시켜주고 부상당했을 때 뼈의 회복을 증진시켜주고 괴혈병 같은 감염을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하루에 1000mg 정도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무기질이 영양소에서 굉장히 필요한데요. 우리가 미네랄 또는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체 내 다양한 기능을 보조하는 그런 무기 분자로서요, 체조직 유지나 대사작용에 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을 많이 걸리는데, 골다공증은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칼슘은 골과 치아 형성에 필요하고 근육의 수축 및 이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염분, 특히 여름철에 염분을 섭취하는 것은 세포의 수분 함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육 수축과 신경 조절의 필수적인 또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칼륨은 세포의 수분 함량의 조절에 필요한 그런 무기질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물은 우리 체중의 70에서 75%가 물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 조절과 물질 수성에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성인은 하루에 2.5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물이 하는 역할은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해주고요. 대사과정을 촉매 역할을 해주고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해주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생체 에너지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운동하는 데 필요한 그런 근육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근육에 필요한 대사작용이 무엇이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들 6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